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 뉴스공장 11월 8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만기 D-1일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보다 긴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위치 자체가 어떤 추세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냐, 어떤 또 다른 성장 동력 부분들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까지 상승에 대한 피로감 부분들을 어떻게 완급 조절 부분들 할 것인가,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생각 부분들을 하게 하는 움직임 부분들이 장중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장중에 이제 체크 부분들을 해보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대표적인 종목군들 있죠. 우리가 기존에 3, 4분기가 마무리되는 시즌, 우리가 최근 한 2달 정도 시장 주도주들군들, 시장의 주도주군들을 보시면 IT라든지 IT라든지 제약,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셀트리온, 그 다음에 신라젠,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 주도주를 보였다면,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 상승의 어떤 가장 원초적인 역할 부분들을 좀 했고, 주도주 섹터의 움직임 부분도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건 사실인데, 최근에 약간 좀 탄력 부분들이 좀 하면서 시장에서는 뭔가가 또 피로감도 느끼면서 그걸 대체할 만한 주도주고는 또 뭐가 있을까, 바로 섣불리 찾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신라젠 같은 경우에 종가상으로 조금 다시 끌어올렸어요. 4% 정도의 상승 부분도 올려놓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한 3, 4일 정도 장중의 변동폭들이 거의 한 13%에서 15% 정도 그냥 위아래로 계속 흔들어 버려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방향성 부분들 좀 나오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부분들 보시면 장중에도 선물이라든지 현물 부분들을 오전장에 쭉 끌어올렸어요. 특히 선물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한 800계약 정도에서 6000계약까지 움직였어요. 6500계약까지 선물 매수 부분들 진행하고, 거래소 역시 마이너스 한 30억 정도에서 한 600억 정도. 그래서 뭐 현물 같은 경우는 종가상으로 거의 다시 원점으로 갔습니다. 다시 마이너스 들어갔으니까. 코스닥은 장중에 한번 밑으로 쭉 200억 정도 외국인 기준으로 매도를 하다가 종가상으로는 보합 플러스권으로 올리면서 혼조세 부분들을 좀 보였죠. 특히 선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지수사나 종목권으로 올라왔는데 느낌은 모르겠으면 좀 약간 뭡니까, 뭐 이런 표현이 어울리지는 않겠지만 화장실 갔다 그냥 나온 느낌 있죠. 뭔가 좀 찝찝한 느낌도 있고,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매수가 들어왔지만 오늘 선물 매수로 인해서 기관 쪽에서 코스닥 쪽에 매수가 좀 들어왔죠. 그래서 코스닥 종목군들이 반등 부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제약주들이 반등 부분들 나오면서 주가의 반등 부분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선물 옵션 만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재 시점 부분에서 외국인 선물이 장중에 6,500계약 정도,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약주가 반등 부분들을 주도를 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국회에서 연설 부분들 할 때 환율이 약간 좀 요동쳤죠. 제가 이제 1,100원대 지난번 가격대에서 워낙 약세 부분도 돌아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1,100원대 가격을 쉽게 깰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에요. 뭔가가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2,600 돌파의 어떤 원동력 부분들을 찾거나 아니면 해외 쪽에서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쪽에 자금 유입 부분들의 강도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1,100원대라는 가격대 부분들은 상당히 시간을 두고 고수할 가능성 자체가 좀 크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옵션 만기이고, 그 다음에 기존 주도주군들이 반등 부분이 나왔지만 뭔가가 좀 찜찜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시장 상황 부분들, 지수는 반등 부분 나왔지만 항상 기준가 부분도 설정해놓고 우리가 대응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부분에서 현재 시장 부분들의 어떤 주변 흐름 부분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어떤 쭉 부분들을 봤을 때 경기 상승 부분들 3천의 어떤 파동 부분들 변동사항이 없고, 코스닥 750 파동 부분들 변동사항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시세가 오르냐 내리냐를 고민할 필요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매일 마감 브리핑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드리려고 하다 보면
오늘은 이렇게 됐고, 어떻게 보면 전체 나무 부분들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아니, 수분 변동사항이 없는데, 나무로 길에서 오른쪽 가냐, 왼쪽 가냐, 이걸 이제 순간순간 고민을 하는 어떤 방향성 부분들을 찾으려고 하죠.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전체 숲 부분에 큰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나무 속에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했을 때 체크할 포인트 부분들을 몇 개를 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종목군들의 반등 부분들을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금융투자, 선물 매수가 들어왔을 때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런 흐름 부분이 나왔어요. 뭐가 좀 찜찜하냐면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부분이 한 번 들어오면서 코스닥 기관 투자자들이 금융투자 쪽에서 거래소 쪽 경기 민감주 섹터들 한번 다 돌았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슈팅 부분들 건설이나 조성 부분 한번 급등을 좀 시켰고 그 다음부터 약간 꺾이는 모습들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 부분들이 좀 나왔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코스닥 종목권을 사면서 웬만한 종목권들 반등 부분 나왔지만 지난주와 약간 비슷한 느낌 부분들이 좀 돼요. 외국인 선물 매수에 따라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몸통이 꼬리가 딱 흔들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강도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섹터 부분에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반등 부분이 나오는 모습들이 좀 나와죠. 그래서 내일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옵션 만기가 있는데 오늘 코스닥 쪽에서 보면 반도체 장비라든지 플렉서블, 후공정, 자율주행, 전장 부품 라인 부분들이 반등 부분들 했고 기계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진성태 씨는 여러 번 얘기를 드렸죠. 5,000원, 7,000원대,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도 마찬가지고 삼성엔지도 만원에서 13,000원대, 진성태 씨는 장중에 10% 정도의 급등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순환매 파동 부분들을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생각해 볼 부분들은 뭐냐면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트럼프 방한 부분 끝나고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죠. 중국으로 넘어가고 이제 다음 주에는 에펙 회의가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 부분에서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세제 개편안 관련된 부분은 혼조세 부분들이 좀 보였는데 유가가 반등을 했을 때 일단 너무 급격한 반등 파동이 아니라 $60 정도까지는 일단 괜찮습니다. $60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두 달 전에도 오버슈팅 부분이 나오더라도 괜찮다. 하지만 너무 급한 것은 마이너스 되는 요건 부분들이 있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깔아놨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할 부분들은 사우디아와 이란의 주도권 싸움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건 제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니까 왜 유가라는 부분이 유가가 어땠다고 거의 전체 시장에서 어떤 매크로 부분에 우선순위를 따진 다음에 넘버 3, 넘버 4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인덱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위판이 시아판이 사우디아라비아니 이란 이라크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근데 그러한 정치적인 그 다음에 지정학적 관련된 부분들이 유가의 방향성 부분들의 방향 키 부분들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디테일하게 분석 부분들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세자가 최근에 이제 정권 부분들 잡으면서 사업가, 장관, 최고위급 인사 억만장자 부패 혐의로 다 체포를 해버렸죠. 체포를 하고 이란이 이게 사우디는 순위파고 이란을 시아파라 보시면 돼요. 이란을 지원하는 게 MN 반군하고 시리아 쪽을 이란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MN 반군이 사우디 국제공항에 미사일 발사를 했어요. 미사일 발사를 하는데 물론 중간에 격추 부분 들어갔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대리전이 이라크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MN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시리아전에서 대리전 부분들이 좀 되고 있어요. 한동안 좀 잠잠했던 부분들이 IS가 순위파 무장단체입니다. 순위파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라크에서 제2 도시를 함락할 때까지 기회가 등등했다가 거의 지금 소멸을 했죠. 소멸을 하면서 소멸을 하다 보니까 시아파의 이란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 세력세를 키워가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걸 또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미국에서 17조인가 15조인가 무기 구매 부분을 하면서 이런 지정학적 주도권 싸움이죠. 주도권 싸움 부분들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지금 $50 후반 대를 지지하고 있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APEC가 다음 주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상회담이 11일 날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베네수엘라 관련된 부분들은 코멘트를 좀 드렸던 것처럼 중국하고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66조 원 정도가 이미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원유도 1억 배럴 이상의 대금을 미리
지급을 했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이런 협의 부분들 좀 진행하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팩 회의에서 어떤 논의 부분들이 진행되느냐 체크볼 포인트인데, 자, 일단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매크로 부분의 방향성, 유가의 어떤 슈팅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요건 부분들입니다. 그건 우리가 일단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 놓으시고, 신용잔고는 9조 원 넘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러면 내일 옵션 만기 그리고 주 후반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한번 오버슈팅 부분 나오고 바로 그랜nap도 약세 추세 부분들을 좀 갔죠. 코스피 경기 민감주 섹터도 사이클 돌리면서 한번 상승 파동을 이끌었던 금융 섹터, 금융 투자자들의 움직임 자체가 코스닥 쪽에서 오늘 그런 슈팅 부분들이 비슷하게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옵션 만기 이후에 꺾이는지 강도 자체가 약해지는지, 지금 정고점 수준 부분들의 물량대에 짐이 되어 있는 상태죠. 710포인트 정도 근접을 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파동 부분들이 주 후반, 그래 어떻게 보면 11월달 장세 부분의 가장 키메이커 부분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꼭 체크를 해 두시고, 옵션 만기니까 내일은 일단 편안하게 시장 흐름 부분들 보시고 이것만 좀 볼게요. 유가의 움직임 부분들 좀 집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신용잔고는 계속적으로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난주 코스피 쪽에서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 부분들의 종목군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군, 오늘 이게 주 후반에 추세를 이어가는지, 왜 이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3, 4분기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 섹터이기 때문에, 이게 꺾이면 주도주의 파동 부분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확장되는지, 꺾여서 다른 섹터의 종목군으로 다른 새로운 주도주군들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걸 관망하면서 시장이 숨고르기 파동 부분들이 나올지, 이걸 갈림길 자체가 있는 주 후반의 움직임 자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금요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사가 지금 조금씩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내일 아침 또는 특밥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